40, 50대 남성들의 유쾌 발랄 통쾌. 하지만 이 외로움이 짙게 배어나는 토크쇼 왕수다입니다. 오늘은 안 외로워. 네, 오늘은 숭실대 문창과의 남조국 교수 그리고 중앙대 사진과의 백승유 교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네, 중앙대 인물사진 컨텐츠 전문가가 네, 인물사진 컨텐츠 전문가가 인물하고 풍경사진은 뭐가 다른가요? 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름은 다르네요. 이름만 다른데 저희가 원래 인물을 오래 찍었어요. 네. 인물을 찍었었는데 어느 날 풍경사진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 노가 없거든요. 네. 오케이 할 수 있어, I can do it 딱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었죠. 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딱 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 풍경에서 인간 얼굴의 표정을 찾으면 되고, 제가 기존에 했던 것은 얼굴에서 표정을 만났다면 풍경 사진은 거기서 사람의 표정과 같은 그 언어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풍경도 말을 한다. 그렇죠. 네. 풍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음. 풍경 속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네. 풍경 속의 사물, 그다음에 전체적인 풍경의 그림 이런 데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이렇게 다가오죠. 그것만 네. 캐치하면 얘기는 끝나요. 방송 준비하는 동안 이 보드에 작품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데 네. 이름됨을 알만한 여류 작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안 실물과 대도. 사진이 너무 다르다. 예, 많이 다르고 어떻게 찍어도 저렇게는 안 나올 텐데 저렇게. 뭐 뽀샵을 하신 겁니까? 가능하면 안 하죠. 특히 인터뷰 안 하실 것 사진은 같아요. 가능하면이라는 건 하기는 한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였습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네. 무슨 아픔이냐면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하니까 얘기하지 않는데 네. 그분은 약간 다운의 상징 시인이신데 네. 자기는 다운이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물사진이든 뭐든 경쾌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경쾌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암으로 시작하면 인생이 암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분의 한 100여 커트 중에 한 커트 살짝 피식 웃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정말로 리터칭하고 해서 정말 긍정적이게 해서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인터뷰에서 찍은 사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작가 양반, 나는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난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다운의 상징이 그분이 긍정의 이미지로 바뀔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작가한테 일단 고맙다는 어, 이 긍정의 말을 원래 던지고 얘기를 다운의 해야 상징이기 되는데. 때문에 항상 건조하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찍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찍어드리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되겠어요? 어이 작가인데 찍어야죠. 네. 25년 찍었는데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미지를 낙타가 사막을 유유히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낙타의 뒷모습으로 나를 찍어달래요. 어떻게 찍어달라는 겁니까 이거? 황지우 씨 중에서 낙타에게 많이 나오죠 이미지가. 일단 황지우 시인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아니죠. 다른 분이죠. 네. 아마 묵묵히 감정적인 어떤 변화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이제 짧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분이 역시 아주 관록 있는 분이 다르구나라는 네. 걸 느꼈는데 그때부터 뭘 알게 됐냐면 내면이 중요하구나.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이 찍어야지 너 껍데기 찍어놓고 지금 조금 낮게 보인다고 그걸 갖다 나한테 와서 들이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관록 있는 그 시인 그분은 다르구나 생각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얼굴에 대한 거에 과도한 리터칭 약간 저희 안 한다. 아픔이 있었죠. 네. 많이 하지 않죠. 많이 안 필요하면 한다. 조금 하고. 네. 근데 아까 그 여류 작가 거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이미지가 나왔던 걸까요? 저는 사실 내면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은 대체로 생긴 대로 노는 생각을 하고 평소 하던 생활대로 얼굴 표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나 저는 생각이 약간 부정적인 편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정신세계가 얼굴에 투영이 되는 거지 내면을 갖다 보면 엑스레이도 아니고. 내면. 예, 저는 그 내면에 아름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면에 대한 거, 정신세계에 대한 예,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면과 정신세계가 어떻게 다르죠? 내면은 여기에, 네. 정신세계는 여기에.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내면. 예.
정신세계는 제가 볼 때 그 원래 딱 갖춰져 있는 기본 틀이라면 내면은 그때그때 자기 바뀌어져 있는 형태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진은 사실 제가 글을 보면 그 글을 쫙 텍스트로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진 속에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어느 시점에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 그럼 이제 관상 보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누군가의 인물 사진을 딱 보면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 뭐 처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말씀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죠, 어느 네, 정도. 네. 관상학자 뭐 유명한 어떤 인지 심리학 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낸다는 것은 다 뻥이에요. 그럼요. 어느 정도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지. 그래놓고 어느 정도 상담학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개념이고 그걸로부터 얘기를 끌어나가는 건데 제가 포토 테라피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진이라는 하나의 계기에 의해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하나의 그 거리가 되는 거지. 시발점인 거지. 그거에서 100% 한다?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여기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진을 가지고 여기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것들도 한 장 사진을 가지고 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책 얘기가 나온 김에 근데 저는 책을 편집까지 해서 뭐 이게 꽤 많이 냈는데 초판 접한 책이 한 2종류 정도. 근데 이 남정욱 교수는 많이 판 책은 20만 권 판 책도 있고 백 교수님도 뭐 5수나 찍고. 그러면 초판 전문 저술가인 저로서는 이게 부러울 따름이죠. 저도 사실은 이 첫판 이거는 지금 네. 이거 언제 나온 책이죠? 2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네. 이거는 그러면 네. 2년 전에 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책을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뭐라고 지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하지 말고 네. 외로울 땐 이 책을 들어라 했어야 하는데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오니까 사람들이 카메라만 샀어. 책을 안 사고 책을 안 사고. 내 책 있는 제가 27년의 사진가의 삶을 정리한 책인데 네. 이 책은 그래서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카메라를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외로울 땐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랬어야 많이 팔리는데. 네. 그 남정욱 교수가 과거에 그 베스트셀러라는 잡지사 편집장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 보면은 저는 그게 100% 본인 체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마 본인이 쓴 글 맞죠? 예전에 누가 전업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10명이 안 된다. 포기해라 해놓고 무명 작가의 서러움을 쭉 써놓은 정말 가슴에 맺히는 애절한 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역을 나가다 보면은 10,000원에 3권, 뭐 4권 사면 그 안에 하나 들어있어? 더 껴주는 거. 그 안에 이제 자기 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일단 그 노점에 있는 책은 다 사고 출판사에 연락하면 몇 권 남았다. 그러면 그게 또 노점에 깔릴 걸 생각하니까 그럼 다 내가 사겠다. 다 사? 그럼 이제 거기서도 싸우는 거죠. 뭐 정가의 70%냐 50%냐 이거 거의 공짜로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합의를 해서 집으로 책이 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싸운다는 거죠. 출판사랑. 이 택배가 착불이냐 수신자 부담이냐 소비신자 부담이냐. 네. 그래놓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절대 전업작가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안 팔린 책은 어떻게? 네. 그런데 출판사에서 전화 안 오나요? 와요. 가끔 오면서 창고에 몇 권 남았다고 얘기해요. 압박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몇 권 남았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원래 책을 내면서 네. 저는 그 책에 용도가 있었어요. 네. 용도가 뭐냐? 명함 대용으로 쓰겠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명함 안 주고 책에 사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되지 뭐. 그럼 저한테는 명함을 안 주신 거네요. 안 드렸어요? 네. 이제 드려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세 개의 그 끼워서 파는 책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의 그 책을 읽고 어떤 감동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읽는다는 용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밑에 정상인데
찌개 받침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파리 잡는 용도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못 네. 보는 거죠. 저자 입장에서. 그래. 아니 저는 사실 제가 그 학생들 가리키고 사진가들 가리키면서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특강을 가서도 여러분 제 강의는 네. 즐기십시오. 아무리 네. 아주 좋은 명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네.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얻어가면 이 강의는 명강이고 그렇죠. 그 중에 한 줄만 나한테 납득이 되고 나한테 네. 필이 오면 그 책은 아주 훌륭한 책이다. 굳이 뭐 많은 책을 읽었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지 네.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강의 한 줄, 하나의 말하자면 교훈 아니면 이미지 혹은 뭐 마음속에 남는 서늘한 구절 요것만 얻어가도 아니 지나가다가 네.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생각이 그 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이런 책이나 강의나 모든 것은 네. 하나의 계기라는 거죠. 예. 어떤 임팩을 줘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네. 우리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운동을 안 해봤고 네. 그 월드컵 때 축구 한 번도 안 보고 뭐 이런 말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저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 수다가 대단한 아주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 책은 또 5쇄나 찍었다면서요? 공저인데. 이거 아마 제가 혼자 썼으면 힘들었을 텐데 네. 훌륭한 분을 같이 썼어요. 거기 연계 붙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같은 그 전업 작가 글 쓰는 사람들끼리 썼으면 안 됐을 텐데 저는 사진과 약간의 글, 네. 이분은 글 네. 오랫동안 강의. 그래서 지금 이게 5세 되니까 5세와 1세가 안 된 거 차이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1세는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고요. 네. 5세는 이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온 공저자한테는 저보다 더 많이 연락이 갔을 건데 네. 저한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공저자한테는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합니까? 뭐 특강 이런 거 해달라고. 특강. 그렇죠. 특강집이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책을 내고 저분은 저 같이 공저자지만 저분 만나기 힘들어요. 특강 다니시는. 전국을 누비고 있어 지금. 네. 원래 이제 교수인데 전국을 누비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역이 많은지 몰랐다. 여기. 네. 기차역이 많은지 기차역이 몰랐다. 기차 타고 다니니까. 네. 근데 저한테는 저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연락이 오냐면 여행 동호회. 그러니까 여행 작가. 네. 글 쓰고 여행 작가가 요즘은 글 쓰고 사진까지 쓰는 걸 여행 작가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글은 딴 사람한테 배우지만 사진을 나한테 배우려고 저한테 특강 요청이 와요. 인스타 별거 아니잖아요. 인쇄. 자 그럼 여기서 네. 20만 권 정도 책을 팔면 그 얘기면 또 말이 안. 그 말이 또 사람들이 틀리지. 찾아와요. 근데 그건 중고생용 책이어서 어떤지 모르겠네. 특강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아이들이 안다는 게 중요하고 저 입장에서 이제 저희 애가 학교에 갔을 때 아빠가 쓴 책이 이렇게 있구나. 어떻게 집에서 보는 모습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 새롭게 아버지를 보는 거지. 예. 그러면서 또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책이 무슨 사기야. 내가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형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따랑이 하나다. 그런 비슷한 거지. 고승도 후보가 저기 교육감 선거 나와가지고 그래 했죠. 내 네. 딸이 하나다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증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기차역 얘기하셨는데 네. 일본이 또 무슨 국철, 사설철도 이런 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거의 그 기차가 쓰지 않는 산간 벽지의 역들만 찾아다니면서 네. 그것만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책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접근성, 네. 역사성, 네. 뭐 했고 난이도 해서 뭐 하루에 기차가 2번 쓰는데 뭐 1800 몇 년에 세워졌고 네. 주변 인구는 뭐 몇 명이고. 뭐 몇백 명 안 되고 네. 뭐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차 역 여행이라는 뭐 이런 또 제가 이게 이제 사진을 쭉 가리키다 보면 제가 한 4번인가 다녀온 게 있어요. 네. 기차에 2박 3일로 해서 저는 뭐 여러 군데 가지도 않아요. 한 군데 필 꽂히면 거기가만 가요. 첫날 군산 가서 기차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게장백반을 먹고 저기 전주 가가지고 전주 한옥문에서 1박. 그 다음에 또 경전선이라고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다 해서 경전선. 거기는 완전 적자 노선이 같아. 쭉 가다가 보면 중간에 그 역인데 네. 간이역인데 서긴 서요.
근데 거기서 표 팔진 않아. 거기가 뭐냐 식당을 하고 있어 식당. 아. 이름은 내가 헷갈리는데 거기 들리고 해서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 가가지고 해운대 그쪽 역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오르는 케이스 2박 3일 코스가 있어요. 요새는 철도청에서도 네. 철도청이 아니라 한국철도지에서도 뭐 네. V트레인, 코레일. O트레인, 아, 코레일 뭐 그거는 네. 뭐냐면요 3일짜리 쿠폰이 있어요. 네. 3일짜리 3일에 얼마. 그러면 그거는 KTX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탈 수 있어요. 표 끊을 필요도 없어. 그 대신 입석인 개념이죠. 비면 괜찮은데 빡빡하면 서서 가야 돼. 그럼, 네. 근데 평일날 이동하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쭉 거기 갔다 온 것을 글로 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진작가다 보니까 어느 펜션에 갔어요. 때로는 어느 호텔에 갔어. 네. 근데 거기 호텔 내부를 잘 찍어서 그 사장한테 보여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작가님은 언제든지 오셔도 스위트룸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 여수에 있는 호텔 하나 있는데. 네. 그럼 호텔비도 안 내고 가십니까? 이제 가면- 안 받나요, 사장님이? 가면 네. 저기 스위트룸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블로그에 넣는데 거기에 어느 날은 여름에 5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그 호텔로 들어간 거야. 그걸 딱 보여줘서 찍어서 보여줬더니 뭐 눈빛이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펜션 같은 데 가서 그날 그 주변 경관과 딱 찍었는데 네. 그분도 또 연락 왔어요. 작가님은 방 하나 따로 드릴 테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와서 글도 쓰시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작가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데리고 2달 동안 7번 갔고요. 올해 12월 달만도 2번 더 남았어요. 12월 초에 이제 한 번 가고 두 네. 번, 요번 달만 3번 가는데 사진 작가의 장점 중에는 사진을 잘 찍으면요. 거기 갔다 가서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인정하고 나를 기다릴 수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주인이 있는 그곳에서의 며칠을 쉬고 온다는 것은 사진 작가의 매력이죠. 굉장한 건 무기인데요. 사실 우리 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쁘게 잘 써봐야 네. 잘 안 들어와요. 아. 패키지 상품 몇 가지가 있는데 네. A, B, C 해가지고 하나가 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했는데 네. 어느 한 집에서 딱 이미지 사진 컷을 멋있게 하나 딱 올려놨다. 끝. 거기 가는 거 무조건. 아, 끝. 돈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 시각의 한 장으로 그냥 아, 한 장에서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장에는 한 권 이상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읽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보는 건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읽는 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섞이는 게 포토 에세이잖아요. 거기다가 사진을 넣는데 거기다 글을 또 재밌게 써놔. 네. 그러면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진과 글이 같이 융합했을 때의 매력이 거기 있는 거죠. 글만 좀 더 추가하시면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훌륭한. 근데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예. 돈이 많으니까 예. 구세주께서 이런 거라더라고요. 예. 돈이 많은 만큼 또 다른 곳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건 어떤 그렇죠. 게 어떤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단점 중에는 목적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냥 쉬어. 그 사람에게 그 삶에게 목적성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거의 풀려 있어요. 권태로가 있어. 좋은 거 다 했어요. 여행 VIP 그거 2번 3번 가잖아요. 막 갑니다. 제가 지금 여행 상품 하나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요 책선전부터. 아. 요거를 보니까 잘 나가는데 뭐. 아니 그래도 10세, 20세 한번 가봐야죠. 이게 이제 다른 책 같으면은 그림 네.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건물 이걸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요 책에는 거리.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 스토리가 왜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이태리 여행인데 이태리에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네. 뭐 다빈치 그 얘기는 사실 책 보면 많이 알려졌어요. 검색을 치면 아마 네. 100번 이상 나올 거래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식상하죠. 근데 여기에 과거에 흔적 있는 곳이었냐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500년 동안 그거를 보존했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저런 머리를 기르고 휙 돌아가는 키도 크고 그럼 누구처럼 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나가는 식이거든요. 그 르네상스 인물들이 지나가는 거. 왜냐면 그때 그 바닥이 있고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니까, 그럼 거기 내가 잘못 봤나? 거기에 누구야? 다빈치 지나가네? 찰칵 찍는데 다빈치의 뒷모습이야 이게. 피렌체나 베니스를 가면은 베네치아 이런 데 가면요. 옛날 300년 전쯤에 그
도시를 그린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 의상만 빼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가서 과거를 찍는데 과거의 존재를 만나는데 너무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가 없어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도심에서 조선시대를 찾는다? 쉽지 않잖아요. 피렌체 같은 데 가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것은 환경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걸 찍으면 500년이든 지금도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것은 흑백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여기 내용에는 몇 명이 두 작가가 가서 에피소드 여러 가지 만나서 있었던 그 얘기 기차역에서 젊은 남녀가 이별하기 위해서 키스신을 하고 있는 걸 찍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근데 두 사람이 그 서광의 빛을 쫙 받으면서 키스신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아 이거는 여기에는 이건 문화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동네 사람 앞에서 키스신하면 저거 손가락질하는데 거기는 그 문화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내장돼 있는 이야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쭉 쓰면 사람들이 그 전에 그 다빈치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또 다른 얘기도 듣네. 현대로 와서 문화 그렇죠. 얘기가 들어가고 그 현대와 과거의 그 이 믹스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사고가 어떤 뭐 미술품,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거에다가 현재의 우리들의 그 소박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지금 피렌체나 베네치아 얘기 나왔는데 서울 정도 600년이라 그러잖아요. 백제 위례성부터 치면 뭐 1000년 이상이라고 1500년 네, 차이하죠. 그렇게 이제 우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뭐가 1500년은 있어야지. 고사하고 100년 전 흔적도 없다. 20년 전에 국도극장도 헐리고 이럴 때마다 이건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구나. 그렇죠. 아무 개념이 없구나. 조선 호텔도 오리지널 건물 헐리고 단성사도 헐리고 이런 것들이 거기는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스카라 극장 이런 거 서 있게 되면은 40년, 50년대 풍경들이 나오고 영화를 아우라가 했기 때문에 있지, 아우라가. 그치. 영화를 했기 때문에 영화관 중심으로 그렇죠. 국도가 헐릴 땐 제가 좀 눈물이 났어요. 국제극장을 국도극장. 국도극장이 어디 있어요? 을지로에 있는 건데 안에 들어가면 일제 때 건물이어가지고 대리 소리 이쁘게 잘 지어졌어요. 일제 때 그 약초극장 거기가. 그런 네. 도 있고. 제가 그 지방을 가보면 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군산을 가니까 군산에 가면 군산 거기에 그 옛날 일본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많아요. 거기 남아 있는데 딴 데 가면 없어요. 왜 군산이 남아 있냐면요. 군산이 개발을 늦게 온 거예요. 늦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깬 거야. 일찍부터 했으면 벌써 다 헐었는데 늦게 그 발전을 못 했던 거야.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던 건데 어느 날 발전하려니까 야 이거 좋아. 근데 남겨. 그게 남은 거야. 군산이 조금만 빨리 손댔으면 다 허물어졌을 텐데. 무슨 옛날 일제시대 관사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죠. 네, 은행 사진 본 적 있어요. 은행 건물.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이제 기차여행을 가면서 거기 들려서 했는데. 네.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네. 갱갱이는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갱갱이. 네, 강경. 강경이죠. 거기가 갱갱이. 이제 네. 그쪽까지 이렇게 그 내륙으로 해서 거기 가면 뭐 새우젓 뭐 이런 것들 해서 네. 쭉 있잖아요. 강경도 옛날 거 많잖아요. 옛날 그렇죠. 건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시대에 흐르면서 사람들이 막 새로운 거를 바꾸는 것이 개발이라는 어떤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문화적으로 성숙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데는 어디냐면 역사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거기를 그 소외 지역이었던 데서 이제는 개발하자 했는데 개발을 하려고 딱 그 삽을 들고 갔는데 깨어있는 거야. 이제는 야 남기는 게 좋은 거야. 남겨. 그래서 지금 군산이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게 좋은 거고 나머지는 뭐 싹 어디 가도 한옥이면 한옥이 옛날 기와가 아니에요. 새로 싹 쪄서 깔끔하게 한옥답지가 않죠. 맛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한옥답다 한옥 맛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가면 그 느낌이 확 나요. 그러니까 창덕궁은 이방자 여사가 1960몇 맞아요. 년인가 그 낙선제도 있고 네.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어쨌거나 이왕족들이 거기 가서 살았던 데라 네. 그 사람이 끝까지 살고 나간 데여서 그런지 훨씬 좀 현실의 냄새가 나고 경복궁은 뭔가 좀 세트 같고 거기를 가보면은 역사가 오래된 데를 가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새로 개발은 하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국도극장도 제가 2층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난간을 짚다 보면은
김도환역을 짚고 지나갔을 것이고 쭉 생각을 쭉 바로 해보게 바로 그 자리. 그런 걸 그렇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새로 진 멀티플렉스예요. 완전 봐야 아무 감흥도 없게 되는 사람을 단세포적으로 만드는 그게 세포. 그게 해방 이후에는 김춘광이라고 김조성에서 김춘광으로 개명을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변사였고 그다음에 배우 제가 알기로는 배우 한진희 선생의 장인이고 정혜란 선생님의 남편이었나 한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예. 그분이 극장주였죠. 그래서 이제 팔리고 그래서 근데 결국 그게 이제 헐리고 없어져서 없어지고 별 특징이 없는 그러나 편리하고 깨끗한 현대식 건물로 거듭났다. 그게 우리가 저 와인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맥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책이 없어요. 근데 와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뿌리가 7m, 8m씩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인을 마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에 포도가 좋다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공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야, 포도 뿌리가 자체에. 깊게 들어간다는 거에는 또 다른 깊이가 거기서 나오네. 뿌리 7m까지 들어가는 식물은 포도밖에 없습니다. 포도가 그럼 포도나무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네, 제일 건가요? 많이 내려가 7m. 그러니까 깊이가 있네요. 뿌리가 깊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중요한 것 바람에. 같은데. 아니멜시에 곧 듀오코 여름 하나니 역시 영비였죠. 갑자기 저기 저 베나 TV 자주 나오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3번 나오셨어요. 전자공학 하셨네. 예. 어쩌다가 역시 텍스트에 강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 저는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고 예. 시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 동네에 대학을 들어간 분은 제가 이제 가까이는 위에 6년 선배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동네 대학생이 없는 마을. 예. 네. 근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리딩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는 이런 거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네. 딱 저한테 이제 부모님이 주변 분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야 취직 잘 되는 거 가. 그래? 그럼 초등학교까지 뭐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의 지혜를 알아요. 지금 학과를 들어갈 때요. 이제 학생들한테 뭐 쓸 때 글 쓰실 때 이거 하나 꼭 쓰세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인기 있는 것은 사이클이 너가 졸업할 때 되면 사이클이 퇴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걷는다. 제가 그 들어갈 때는 물론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가 안 맞는다는 것을 들어가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대단한 것을 학교 4년 과정에서 터득됐냐면 이 전공은요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내가 전공이 안 맞고 항상 카메라 가방만 들고 학교를 다녔던 저에게 3시간은요 그거 다 잘 수도 없어요. 전공 교수님이 이렇게 학점을 매기니까 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칠판을 이렇게 딱 이걸 3시간 이거는 인내 고문이죠. 고문. 고문이 아니라 저는 그 인내라는 것을 거기에서 터득했고 3시간을 바라보고 아무 표정 없이 그걸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는 인고의 삶을 거기서 터득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칠판에 적힌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의미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그 대신 나하고는 아무런 그 교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네.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죠. 그렇다고 내가 무표정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너 왜 무표정이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못해. 그래서 딱 보고는 있어. 기분은 나쁜데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딱 3시간씩 4년을 버티는 것은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졸업은 하신 거죠? 학사비리라고도 하는데 네. 졸업을 했죠. 어렵게. 제가 4년 통틀어서 3.0 넘은 과목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아주 꾸준히 이게 제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네. 것이 4년 그 기간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력적인 게 있어요. 블루오션이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사진학과를 다녔다면 아마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전자학과를 나오니까 전자학과에 항상 카메라 메고 가는 거 일단은 이게 그 뭐냐면 이게 마케팅으로 네. 시각효과야 시각효과.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너 뭐냐? 나는 뭔가 하고 있다. 이 액션이지 카메라 네. 안 들고 다니고 가방 대신. 저 선배님 인물 사진 찍고 뭐 이런 해갑 사진도 찍고 잘 찍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사진 좀 찍을래? 얼마 주실 건데? 네. 최선을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샘플 딱 나오니까 가격이 싸지도 않아. 딱 어떤 데 반은 도와주는 거고 네. 반은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제 통장에 1994년에 제 통장에 얼마 있었냐면 2천만 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등록금 대학교 3학년 때 돈이네. 등록금 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가 2천만 원 있었어요. 네. 대학교 4년 마치고 한
정도가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거 말하자면. 그렇죠. 제가 사진학과에 있었다면 누구나 사진을 찍어. 근데 사진학과에서는 이렇게 누구 사진을 때 너 와서 찍어. 네. 밥 줄 테니까. 저는 그게 안 했죠. 블루오션. 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네. 저는 그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참을 현장에서 이런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뭐가 필요해? 사진학과 학벌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학원을 갔어요. 사진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 포토 테라피스트가 나온 거예요. 포토 테라피가. 네. 근데 대학원 어디로 갔냐? 뷰티과로 간 거예요. 통섭 네. 같은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갔다 여기 가고 그다음에 뷰티과. 다 아우르는 거죠. 아, 뷰티과는 여학생도 많고. 거의 다 여자죠. 네. 근데 제가 원래가 중년 여성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네. 중년 여성의 포트레이트 사진 촬영이 그들의 미치는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제가 강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그 사진이 중년 여성에 미치는 영향 한 3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압축되겠습니까? 세 문장이요? 네. 사진은 확신이다. 중년 여성에게 사진은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인정시켜준다. 고로 예쁘가 생각하고 예쁘게 착각하고 있는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착각도 행복의 원천이 된다 이런 그럼요. 얘기네요. 기본이죠, 네. 그것은. 어쨌거나 착각이라고 수용과 착각. 자신감. 네. 네. 눈 낮추기, 수용과 착각. 중요하죠. 아, 수용, 자신감, 착각. 네, 네. 이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다들 네. 불행한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행복을 갖다 찾는 방식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조절하고 착각은 자유다.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